여러분, 혹시 최근 헬스케어 시장이 좀 주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 수면 아래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하나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반전을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117.1%.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시장이 힘들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엄격하게 선별된 코스닥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117.1%라는 경이로운 가중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비교해 볼까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헬스케어 같은 대형 지수들을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3,500억 원이 넘는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만 쏙 뽑아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117.1% 성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호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엇갈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가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 기술 이전 소식이 잠시 뜸해졌고 무엇보다 전체 지수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에서 연달아 아쉬운 소식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겉보기 지수가 무거운 대형주들 때문에 잠시 왜곡되었을 뿐 산업의 본질적인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대형주들을 살짝 걷어내고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들, 즉 IPO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2024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354% 수익률을 낸 것도 엄청난데 2025년에 상장한 바이오텍 기업들은 최초 공모가 대비 평균 무려 388.6%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이런 극적인 반전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2022년이 핵심 기점입니다. 2021년에 비해 상장 요건이 훨씬 깐깐해진 2022년 이후부터 잠시 주춤했던 흐름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24년과 2025년 상장 기업들의 판김 수익률이 정말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절대 덩치 작은 몇몇 회사들이 반짝하고 만 게 아닙니다.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진짜 헤비 히터들을 볼까요? 앱글로는 전년 동기 대비 465.2%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D&D 파마텍이 428.5%, 오름테라피틱이 412.6%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400%를 가뿐히 넘기는 이 수치들이 지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까 잠깐 2022년을 언급했었죠. 2021년까지만 해도 기술 특례 상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 허들이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바로 이 깐깐해진 규제가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골라내는 아주 강력한 필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상장 문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IPO에 도전하는 기업 숫자 자체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 같은 깐깐한 심사와 검증을 다 버텨내고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초 체력과 기술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진짜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술 이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바이오텍들이 대중에게 주식을 공개하기도 전에 이미 깐깐하기로 소문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조 단위의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아주 든든한 무기를 들고 증시에 입성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볼까요? 알지노믹스는 일라이 릴리와 RNA 편집 기술로 무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초대형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역시 베링거 인겔하임과 9억 9,100만 달러 규모의 ADC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요. 알테오젠도 바이오젠과 5억 7,9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확실하게 통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초기에 도장 한번 찍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이자나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굵직한 파트너들과 함께 임상 1상, 2상 단계로 척척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임상 현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증명하면서 플랫폼의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오늘 해설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들은 절대 단기적인 테마주 열풍이나 일시적인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바이오텍 시장 전체의 퀄리티와 글로벌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짜 배기인 구조적 도약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향후 IPO 문턱을 넘어 올라오는 기업 중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갖춘 기업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시장의 눈높이와 상장 심사가 이토록 깐깐해진 현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에 상장할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한국의 바이오텍 섹터는 대중의 무관심이라는 수면 아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압도적 품질을 무기로 거대한 르네상스를 조용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빅딜로 무장한 이들의 성장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한 차원 더 진화한 다음 세대 바이오텍 IPO의 거대한 물결, 여러분은 그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